강명도님에 대해서 의문점이 여기 질문들이 많이 오시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강명도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저 이쪽으로 우리 모실라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십시오. 네, 아이고, 좀 더 들어오세요. 좀 더 들어오세요. 아이고, 오늘 추워졌어요. 네, 날씨가 갑자기 갑자기 바람에 예. 아니 이게 아까 해외 보니까 출장을 나갔다 지금 네. 어제 새벽에 와가지고. 아까 저기 우리 시청자들이 강명도 교수님 문빨이냐, 다시 말해서 네. 문재인을 칭송하는 사람이냐, 이거 저 물어보는 정체성에 대해서 아니, 뭐 대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칭송보다도 많은 오해하는 분들 많거든요. 문재인을 지지했다고 해가지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뭐 이념이라든가 뭐 다른 건 보지 않고 그냥 한반도의 전쟁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그 전쟁을 일어나면 결코 안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 뭐 믿고 사실 뭐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고요, 사실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노선이 뭐였냐면 한미 공조 속에서 북한이 대북 압박 제재를 계속해 나갔던 게 그 대통령 나오기 전에도 계속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 믿었다 이런 얘기. 아니 그리고 자, 제 봐서요. 그리고 뭐냐 그 대통령 되고 나서도 압박을 해달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심지어 작년 8월달에 푸틴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그 뭐죠 그 원유를 차단해달라.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그거는 안 된다. 네. 그거 차단하게 되면 북한의 병원까지도 다 문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차단할 수 없다. 그 공개적으로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압박을 엄청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경화 장관도 마찬가지. 동남아 제가 알고 있긴 동남아시아 다니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막 그 압박해달라고 일고 또 아프리카 북한과 가까웠던 처음엔 그랬죠. 네, 북한에 가까웠던 나라들하고 계속 다니면서 다 북한하고 연계가지 말고 우리 한국하고 하자. 그리고 북한하고는 손을 좀 떼라. 그래서 손 뗀 나라 아프리카 나라들 많잖아요. 많이.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문 대통령을 그 지지하고 또 저뿐만 아니라 탈북자 단체장들 데리고 한 처음에는 500여 명이 가가지고 국회의사당 가서 지지하게 된 원인이 하나 있어요. 원인이. 네. 자, 한국에 와서 제가 배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네. 경상도분은 경상도 찍고 전라도분은 전라도 찍어요. 그래서 우리 탈북자는 탈북민을 찍어보자. 원인 아무것도 없어요. 38 따라하지 않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38 따라지면 아니죠. 38 따라지 치고 친북 좌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손에 꼽을 정도에 한번 꼽아보세요. 몇 명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 그럼 그 실정을 놓지 않으니까. 이북 오도민들도 마찬가지 1세대 탈북민들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이. 그렇지. 그분들도 친북 좌파라든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고향을 버리고 와서 여기서 힘겹게 살았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왜 그러시죠? 이분이 되면 네. 아마 그 보수 못지않게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당 정책이 뭐 친북 쪽이고 뭐 좌익 쪽이지만 이분이 되게 되면 탈북 1세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탈북 1세대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말하자면 실상이라 그 실상은 고향을 뺏기고 와서 쫓겨났잖아요. 고향도 못 가고 지금까지. 그러기 때문에 아마 대북 정책이라든가 이런 건 아마 잘할 거다. 그리고 종북주의자들처럼은 행동 안 할 거다. 정치는 그렇게 안 할 거다. 이런 걸 믿고 우리가 찍은 거지 무슨 뭘 한 자리 받고 물론 공약도 있었지만은 공약은 하나도 안 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불만 불평이 많지만 그건 그렇게 되면 우리도 뭘 바라고 찍어준 걸로 되기 때문에 물론 공약은 6가지나 와서 그 국회의사당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대통령 되시기 전에 이분하고 이제 제가 이분을 찍게 된 것은 저를 잘 아는 지인분이 부탁을 해서 했던 거예요. 좋은 분이라는 거.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직접. 그래서 제가 전화를 통화했죠. 문재인 네, 통화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앞으로 탈북민들 위해서 정말 고맙다. 저를 지지해서 고맙다. 앞으로 탈북자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정말 우리가 잘. 직접 통화를 하셨구만요. 통화를 했죠. 그런데 대통령 되니까 바쁘시니까 그러게 저는 아직도 그렇게 봅니다. 아니요, 바쁘시니까 보고. 화장실 들어갈 그리고 때 나올 때 생각이 밑에 달라지는 거예요. 이 강경화 장관이라든가 통일부 장관이나 그 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을 전번에도 말해서 잘 모시지 못하고 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지적해줘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옛날 조선 왕조 시대에도 정말 막 목이 달아나고 고문당하나 그때 이거 사지를 틀어도 줄이 틀어도 당당하게 나는 없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언을 했잖아요. 간언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못할망정. 네. 오히려 한 발 더 앞서 나가잖아요. 앞서 나가다 보니까 대북 정책이 이렇게 엉망진창되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 특히 이번에 우리가 여기서 우려했던 게 뭡니까? 북한이 핵 의지 폐기가 있냐 없냐? 핵 리스트 아니에요. 핵 리스트를 정확히 제출하게 되면 정확한 핵 리스트를 사실 그대로 제출하게 되면 이건 북한이 이것만 봐도 핵 폐기 의지가 있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가도 괜찮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우려됐던 대로 그런데 이걸 핵 리스트를 제출 안 한다고 내가 말했죠. 안 하잖아. 그런데 안 한다는 걸 강경화 장관이 대변해 줬잖아요. 핵 리스트가 필요 없다. 핵 리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북미 간의 신뢰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북한이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서 상대는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그래야 상호 신뢰 관계가 회복돼서 비핵화로 갈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장관이라는 분이 저런 말을 할 때는 이미 북한은 핵 리스트를 내놓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이제 와서 바쁘니까 지금 대변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핵 리스트 제출한다고 했잖아요. 1차 정상회담 때 2차 정상, 3차 정상회담까지 북미 관계에서 북한의 핵 의지가 있고 리스트를 제출할 거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거 제출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제가 말했잖아요. 핵 리스트 제출 못한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 핵 리스트를 제출하게 되면 북한이 핵을 몇 개 핵무기를 몇 개 만들었고 핵물질이 얼마를 했고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보관하고 있고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핵물질을 농출한 풀어가지고 이게 다 나와야 되는데 못하지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한다고. 이걸 하게 되면 핵 사찰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부터 하게 되면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심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100% 못한다고 봤잖아요. 저번에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핵이 근데 왜 북핵 폐기 할 것처럼 쇼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쇼를 하다가 이제 북한 핵이 폐기 안 한다는 의지가 없다는 걸 알고 지금 바빠 맞았으니까 정부가 지금 이 강경화 장관이나 이 통일부에서는 좀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을 설득시켜 국제사회를 설득시켜 가지고 제재를 푸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북한이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부를. 이 정부 자체를 북한이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압박하는 대로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장관까지도 모두가 지금 내가 말해 대통령 연설도 그렇고 미국에 가서 이번에 톡스하고 이제 인터뷰하는 것도 그렇고 외교 센터에 가서 연설할 때도 보고 내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니로구나. 이게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북한의 김정은이는 독재자일 뿐입니다. 3대 세습의 독재자이고요. 그렇죠. 만에 하나 지금 물론 대화를 독재자지만 독재 정부하고도 대화는 해야 되지만 대화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손 들어주고 말려 들어가면 안 되죠. 말려드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게 되면 독재자를 지지하게 되면 북한 인천 300만 동포들로부터 배척당합니다. 반드시 배척당해. 지금 북한 모든 2,300만 주민들은 부글부글 꿇어요. 1% 내놓고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지지하는 1% 내놓고 나머지 99%는 부글부글 끓어요. 왜 독재 정권을 계속해서 연주하 이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똑같은 이치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더하다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주민들이 생각하는 우리 정부가 알아야 됩니다. 알고 거기에 대처를 맞게 해야 되는데 그 북한의 대다수 주민들이 생각은 뭐냐? 하루빨리 독재 정권이 무너지길 바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강경화 장관이라는 그것도 외무부 장관의 수장이라는 분이 핵 리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을 때 이미 다 끝났다고 했어요. 이제는. 뭐가 끝났냐? 북한의 핵 리스트를 제출 안 한다. 이건 제출할 수가 못한다 이제는. 안 할 이제 그 기정사실하고 핵 리스트를 제출 안 한다는 건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북미 관계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절대 오래 가지 못해요. 어떻게 바늘을 자루에다 넣었다고 송곳을 자루에 감춰서 그게 삐져나오지 않습니까? 반드시 나오게 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정부가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대화도 중요합니다. 저 대화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건 좋은데 북한의 실체를 파악하고 북한의 진위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다. 한미 공조가 깨지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 경제도 망하게 돼 있고 남북 관계도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더 힘든 기로에 서 있어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북한을 선택할 것인지 미국을 선택할 것인지 지금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지금 그것이 지금 하나하나 나와요. 지금 북한은 움직임조차도 없어요. 지금 핵실험장을 폐기했다는 것은
핵실험장을 폭파시킨 것은 김정은 전번에도 말했지만 북한의 당중앙전원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우리는 핵무기를 완성했기 때문에 필요 없기 때문에 폐기했다. 그 자기네 당중앙전원회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완성했는데 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발사장 해체하는 거는 그건 해체 하나만 해. 그거는 생쇼. 그건 얼마든지 또 10분이면 갖다 세워놓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북한이 행동 대 행동으로 간다고 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번에도 핵사찰, 영변 핵단지를 핵사찰하는 게 아니고 무슨 그 뭐죠? 그 핵실험장, 폐기한 핵실험장을 사찰. 핵실험장 사찰이 뭐랍니까? 그 실험장 폐기해서 이제 필요도 없는 거. 이미 핵무기 보유고로 가는. 누군 그러더군요. 중고차로 말하면 판 걸 또 팔았다고 그러더라. 사기죠, 사기. 판 것도 아니에요. 이미 쓸모없는 거 와서 마치 큰 거를 보여주듯이 하는 쇼를 하는 건데. 폐차를 파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과정들이 북한의 아이디어에서 나왔겠냐? 나는 이렇게 안 봅니다, 지금. 그럼 어디 아이디어? 나는 그러니까 누가 아이디어를 줬다고 생각하거든. 청와대에서 그럼요? 모르죠. 그건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이건 북한 아이디어가 아니다.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을 보게 되면 이건 북한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번에 교황청 만나는 것도 국제사회에 당신들이 고립을 해소하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누가 조언을 준 것 같아요. 내가 봐서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그러니까 교황청도 마찬가지. 아니, 저 교황청이 조금 이따가 알고, 조금 이따가 하고. 그럼 누가 지금의 북한한테 그런 아이디어를 누가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우리 정부가? 아니 우리 정부가 줬다는 내가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모르니까 누군가는 누군가는 줬다. 정북주의자가 줬는지 아니면 여기에 파견 나와 있는 수만 명이나 되는 고정 간첩들이 줬는지 아니면 친북 좌파가 줬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이러한 아이디 차원에서 북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모든 북한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행동을 보게 되면 이건 누군가 북한의 제재를 풀고 압박을 풀기 위해서 이러한 제스처를 취하라는 행동을 하라고 누군가 아이디어를 줬다. 두 번째는 그래야 그러면 그 아이디어에 따라서 지금 행동을 취하는데 큰 테두리에서만 돌고 있잖아요. 실제 핵 문제는 접근도 못하고 쓸모없는 것들을 다 이제 지금 없애고 있잖아요. 지금 없애는 그걸 마치도 큰 핵 폐기 의지가 있는 것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거든요. 김이슬님 임종석 이름 되네요. 그 아이디어. 난 뭐 임종석이라는 건 말 안 한다. 말 안 해줘. 내가 김이슬님이 아니 난 임종석 분 상당히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뭐 이미 김이슬님이 청년 시절에 림종석 대학생 시절엔 전대부의장했지만 지금은 전향했겠죠. 이은식님은 문재인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것도 지금 교황청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대북 압박을 푸는 쪽으로만 흉내를 내면서 핵폐기 의지는 전혀 없고 핵폐기 의지 있는 것 마냥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이제는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우리 정부가 너무 깊숙이 말려 들어갔고 대통령의 의지는 그게 아니더라도 그 주변 장관들이 이실직고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리는 건 둘째죠. 저희가 한 발 더 나가잖아요. 강경화 장관 난 저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척이고 같은 정치인이지만. 그 강씨네, 같이. 친척이에요? 신촌 강씨더라고, 내 보니까. 부끄러울 따름에 저 사표내야 돼요. 저런 장관을 믿고 우리 외교부 수장으로서 국제 관계를 맡길 수가 없다. 왜? 핵리스트가 중요하다고 하나 뭐가 중요한데? 처음에는 핵리스트 내린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동남아시아 다니면서 북한을 압박을 해가지고 이 핵을 폐기하게끔 만드는데 도와달라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나라 순방하면서 할 때는 언제고. 그렇지. 지금 와서는 180도 뒤집어 됐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 오이사조치 문제도 마찬가지면 이번에 오이사조치 때도 아니 50초만에 이렇게 말을 뒤집냐고. 그러니까. 관계부처가 한두 번이 아니야. 검토하고 있다고 했으면 자기는 관계부처에 해당되는 장관입니다. 외교부 수장이라면. 그러면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정원, 안보실 이건 다 관계부처거든요. 이것들이 국방부. 그럼 그 관계부처에서 검토하고 자기도 참여했다는 때문에 이해찬 그 대표가 이제 질문했을 때 관계부처 검토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거는 그거 내가 잘못 말했다. 이게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 이런 분이 어떻게 장관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까 전번에는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이 정신 안 차리면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지금 댓글들 보니까 문재인은 아직도 믿냐 이런 댓글이 많이 나와요. 지금도 믿죠. 나는 문재인 대통령 믿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그 좌파들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그 이상한 쪽으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자기 의지를 표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운 거죠.
처음에는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고맙다고 하고 할 때는 상당히 순수하고 착한 분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왜 어떻게 돼서 저 청와대만 들어가면 다 이렇게 되는지 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청와대 들어갔다 전 잘 나온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해가지고. 제가 들어가 보질 않아가지고 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거기만 들어가면 이상해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보좌진들이 보좌를 잘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보좌진들의 그 잘못된 조언과 그걸 받아서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 지도자가 잘 판단해야죠.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면 참모진 잘못이 아니에요. 지도자 잘못이지. 지도자는 예.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체육까지 모든 걸 잘할 수가 없어. 아니 큰 방향은 자기가 잡아야지. 큰 방향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잘하는 거는 변호인입니다. 변호사. 그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치를 언제 해본 분이에요, 이분이? 그치.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할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안 하겠다는 거 끌어들였잖아. 난 안 하겠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말씀한 거 아니에요. 난 안 하겠다는데. 그래서 힘들어서 수석 비서관 하다. 야, 이렇게 힘든 걸 내가 왜 하냐고. 사표 쓰고 나갔던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비서실장으로 들어간 분이. 그분 정치를 안 해본 분이야. 그냥 또박 뚫려서 어떡하다 머리가 대통령까지 된 분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그 주위에 있는 수백 명의 이 집단이 그냥 거기에 가는 대로 내가 봐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이게 휩쓸려서 그냥. 이제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이걸 바로 잡아야 돼. 원래는 대통령이 잘못 가게 되면 옛날에 조선시대도 왕이 잘못 가면 그 무슨 뭐다 그래 그 장관이 아니고 그때 신하들 아니 대신들 중신들 대신들이 그냥 머리 쪼아리고 저 왕 사는 왕이 업무 보는 집무실 그 마당에 엎드려 가지고 전화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실 찍고 막 머리 그렇죠. 다 끌려가면서 그런 사람들 한 명도 보지 못해. 한 명도 지금까지. 그러네. 한 명도 없네.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우리 같은 한 분 박근혜 정권 때 한 분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진념장. 자, 우리 이봉규 TV에 들어오시는 분들 지금 비판 많이 했는데 충격이다. 진짜 청와대 들어간 사람하고 청와대 점령한 불안당 세력을 이렇게 무더기 이렇게 지금 A4는 침해다. 김희슬님, 이명재님 간신에 끌려간 왕치고 안 망한 역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야,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도 좌파입니다. SK 강님은 강명도는 중도 좌파다. 강명도님 반가워요. 김성수님 올려왔고요. 근데 중도 좌파는 어떻게? 아무렇게 생각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요즘은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를 중도 좌파라니 정북주의다 그래 생각 없는데 나는 내가 아는 사실 그대로 객관적 입장에서 말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분이 아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지금 둘러싸인 참모델에 의해서 좀 변한 것 같다. 변화하고 그걸 이제 대통령의 권한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 이제는. 그전에 대통령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모든 게 트럼프 대통령이 잘해서 이렇게 남북관계가 잘 가고 김정은 위원장이 끌려 나가고 나니고 이제 이 국제사로 나왔다고 해서 이번에 올림픽 관계도 다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그런 초심을 잃지 말아야죠. 근데 한미 공조가 깨지면 모든 게 깨집니다. 대한민국이 박살나는 거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최순실에 둘러싸여서 국정을 농단당했다. 그래서 탄핵시켰잖아요. 그러면은 종북 좌파들의 그때는 그 종북 좌파들에서 만약에 불길한 생각입니다만 북핵 폐기도 못하고 대북 제재에서 다 갖다 퍼주고 그런 과오를 범해서 그게 기정사실화되면 그 죄는 나라 팔아먹는 죄에 버금가는데 그 죄는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가 탄핵감이고 뭐가 잘못한 겁니까? 더 큰 잘못, 누가 더 큰 잘못을 한 겁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너무 안타까운 게 이 나라나 이 국민이 솔직히 말하면 나라와 국민을 보고 가야 되잖아요. 국가와 국민을 보고 가고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국가와 국민을 보고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봐서는. 오직 북한만 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문제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정부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자기 게 아닙니다. 이 국가는. 국민이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5년 동안 잠시 막힌 겁니다. 이 집단한데 당연하죠. 이 문재인 정권의 집단한데 그래도 이 원래 집단보다는 좀 나아 보이니까 여기다 투표를 해가지고 5년간 맡긴 거기 때문에 잠시 맡긴 거를 자기 거나 마냥 모든 걸 받고 뒤죽박죽 하고 그냥
그 북한에 끌려다니고 이렇게 하라고 맡긴 게 아니라는 거죠. 5년간 맡긴 겁니다. 5년간. 맡긴 건데 5년 후에 나갈 생각하니까 억울하니까 지금 20년 집권하겠다 이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50년까지 나왔어요. 그건 좌파들 아니 우파를 몰살시키겠다는 아니 얘기예요. 50년이든 500년이든 5000년 집권해도 좋은데 잘하면 그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국민한테 달려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국민의 선택에 그건 누가 우리가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좌파든 보수든 간에 국민한테 선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국민이 이거 이렇게 해도 잘한다고 가면 5000년도 갑니다. 5000년도. 그래서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이걸 정확히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선전선동 쇼에 국민들이 지금 어느 정도 넘어가고 있거든요. 속상하죠. 이 말 안 하자고 했는데. 국민들이 막 혼란스러워요. 지금 그 쇼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똑바로 경제 수치를 보고 똑바로 북핵 프로세스가 되는가 진행이 되는가 똑바로 보고 지금 청와대에서 하는 게 올바른가 똑바로 보고 언론에 나온 그 방향이 옳은가 똑바로 보고 있어야 돼요. 지지율이 아직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나는 이 60% 있다는 게 전번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오만과 독선으로 가는 게 뭐 문재인 대통령뿐만 그 정부 관료들이 다 그렇게 오만과 독선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 국민의 지지율을 동요없고 하는데 그게 67%라는 그 지지율이 아니었다면 여태 전번에 잠깐 50%대로 내려앉아 있어요. 그때는 상당히 긴장했다고. 네. 그런데 다시 3차 정상회담 이후에 67%다 뭐 70%다 심지어 뭐 80%까지라고 하니까 이 지지율을 동의했고 그러면 더 오만 방자하게 되는 겁니다. 성애자님 국민한테 돌리지 마세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국민들이 잘못한다. 국민들이 뽑아준 거다. 이렇게 탓 돌리지 말래요. 그럼 누구한테 돌려요? 국민들이 잘 뽑아야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20년, 50년 집권하겠다고 저렇게 오만 방자하게 하는데도 국민의 힘은 지지율이 아직도 안 떨어지고 있다는 게. 아니 국민의 힘은 하나도 제일 약하고 불쌍한 거 소민적으로 살아가는 국민이에요. 그 국민들이 가장 한번 발휘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게 표입니다. 바로. 그렇죠. 5년 만에 한 번 쓰고는 표밖에 더 있냐고요. 뽑아준 건 맞잖아 하고 느그이니 님이 뽑아준 건 맞잖아 하고 반격하셨고요. 여론조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까만곰님. 네, 여론은 거짓이다 이렇게 쓰신 분도 많고. 네, 야 오늘 이 댓글들 뜨겁습니다. 예, 아주 뜨거워요. 예.